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아, 진짜 더는 못하겠다. 근데도 멈추질 못하고 계신가요? 오늘은요, 바로 그 쉬겠다는 결심이 사실은 얼마나 용감한 선택인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예요. 더 이상은 못하겠어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.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정말 마지막 비상신호인 거죠. 머릿속에 그냥 하얀 안개로 꽉 찬 것처럼 멍하고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.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이런 극심한 번아웃을 겪은 거예요. 일상은 당연히 무너지고 사람들하고의 관계까지 전부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. 근데 이런 붕괴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. 생각해보세요. 10년 동안 정말 쉼없이 한 회사에서 달려왔고 또 최근 몇 주 동안은 엄청난 문제 해결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고요. 그러다 정말 단 한순간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.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뭔지 아세요? 놀랍도록 간단했어요. 스트레스랑 과로입니다. 좀 쉬세요. 근데 이게 말처럼 쉽나요? 눈앞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책임감은 어깨를 짓누르는데 쉬라는 이 간단한 말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미션처럼 느껴지는 거죠. 자, 그래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뭘까요?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. 바로 나 지쳤어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. 아니 근데 나 피곤해. 이 한마디 하는 게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걸까요?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끝없는 과로의 늪에 빠뜨리는 핵심 질문이에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이 말 쉽게 나오시나요? 우리가 습관처럼 괜찮아 라고 말하잖아요. 그 뒤에는 사실 이런 두려움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. 직장에선 저 사람 약하네 이런 소리 들을까봐, 친구들 만나서는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. 그리고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이거죠. 이 정도는 버텨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내 안의 목소리요. 책에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하나 나오거든요. 마케팅 팀장인 수진 씨 이야기인데요. 이분 회사에서 엄청 인정받는 에이스였어요.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차 안에서 울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던 거죠.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. 당신 8년 동안 한 번도 피곤하다고 한 적 없어. 한 번쯤은 피곤해도 되잖아?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. 자기는 절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없었던 그 말. 지쳐도 괜찮아 라는 허락.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혹은 내 스스로에게 해줄 이런 한마디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? 결국 돌이켜보면요. 우리를 진짜 지치게 만든 건 일의 양이 아니었어요. 뭐든 완벽하게 100% 해내야 한다는 내 안의 그 목소리. 바로 완벽주의의 덫이었던 거죠. 그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팁이 있어요. 어떤 선배가 해준 조언이라는데 이거 정말 와닿더라고요. 100점 맞으려고 에너지 100 다 쏟아붓지 마. 80점 맞을 정도로만 에너지 50을 쓰고 남은 50은 너를 위해서 써. 어때요? 정말 현명하지 않나요? 자, 이렇게 내가 지쳤다는 걸 인정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? 네, 바로 멈추는 연습입니다. 근데 무작정 멈추는 게 아니라 잘 멈추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. 우리가 왜 안 돼요, 못 해요 이 말을 잘 못할까요?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.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이걸 나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일까 봐. 그래서 저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지거나 끊어질까 봐 그게 무서운 거죠.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근육처럼 연습이 필요해요. 자, 4단계 훈련법입니다. 첫째,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탁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. 둘째, 거절할 때 쓸 나만의 대본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. 길게 변명할 필요 없어요. 셋째, 그냥 어렵습니다.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,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건 나의 당연한 권리라는 걸 기억하고 죄책감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.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인데요.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. 외로움은 누군가 필요한데 없어서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. 이건 나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채워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죠.
좋아요. 이렇게 거절도 연습하고 고독의 시간도 확보했어요. 그럼 이제 그 소중한 시간을 뭘로 채워야 할까요? 진짜 회복, 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대단한 거, 저 멀리 산 정상에 있는 깃발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. 근데 진짜 회복을 위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.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길 가다가 발에 채 있는 예쁜 조약돌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의 기쁨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모으는 것,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.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기, 퇴근길에 우연히 본 멋진 노을, 그냥 길을 걷다가 듣게 된 좋아하는 노래. 이런 아주 작은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아, 좋다 하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정말 놀랍게 달라질 수 있어요. 사실 우리 몸은요, 정말 정직해요. 완전히 방전되기 훨씬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거든요. 나 힘들어, 좀 쉬어줘 하고요.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하도록 너무 오랫동안 훈련받아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좀 알아야 해요. 일종의 몸의 언어 번역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예를 들어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자꾸 짜증이 난다. 그건 제발 좀 쉬어 라는 메시지고요. 자꾸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. 그건 병원 좀 가봐 라는 신호예요. 그리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무기력하다면 그건 다 멈추고 제발 도움을 요청해 라는 절박한 외침인 거죠. 자,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? 이게 그냥 책 속의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? 아니요,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쉬는 건 나약한 게 아니다.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하고 강인한 선택이라는 것. 쉼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.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 책의 제목이 됩니다. 오늘은 쉬기로 했다. 이건 그냥 문장이 아니에요.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.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요?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쉼을, 어떤 허락을 해주시겠어요?